예,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입니다. 그 공급 대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언급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사무관 때는 행복주택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3기 신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3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거기에 3기 신도시 5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이제 민간 사유지를 매입해서 가야 된다 보니까 예전까지 강제 수용받는 협의를 통해 가지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민들 한 150여 차례 만나 가지고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국유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과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유지를 저희가 취득하거나 임대함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다 보니까 매입 또는 이제 임대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유지를 이제 공공주택 등으로 활용할 때는 파격적으로 이제 임대료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보상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그만큼 절감된 사업비를 거기 하시는 입주민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예전같이 물량 위주로만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통 대책이 중요하고 기존에 이제 공공 택지로 대규모로 공급함에 따른 어떤 주택뿐만 아니라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직지 근접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저희가 거기에 최대한 품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권에 있는 5개 신도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되는 게 왜 좋은 주택, 왜 좋은 일자리가 항상 왜 서울에만 있어야 되냐? 이 경기도에 공급되는 이 신도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이제 이주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지자체는 어떤 자족성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를 통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것이 균형 발전 및 어떤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도시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물량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발표할 때는 주택 물량으로 이제 발표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수요자 관점에서 입주민 관점에서 입주하였을 때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상업과 이제 교육과 이런 시설들 다 잘 어우러지게 같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평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용 40, 50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1, 2인 가구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아이를 하나 둘 낳고 나보면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현장에도 가보면은 이제 물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평형을 조금 더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평형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욕의 어떤 협소주택과 같이 어떤 빌트인 가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질을 높이게 되면은 공간 활용을 높여서 같은 평형대라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LH를 통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이게 현장에서 이제 사업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디자인이나 실내 인테리어의 어떤 효율성 높이는 것들을 주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도시처럼 이게 분양주택이 일부 들어가서 교차 보존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감안될 수 있지만 이렇게 공공주택만 공공임대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국유지라도 매입을 하고 임대를 내고 또한 이제 그 사업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어떤 이미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좀 이게 지속 가능한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재정 지원 체계나 국유지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30만 호 공급 계획을 보면은 정말 이게 300만 평, 400만 평짜리의 어떤 신도시급도 있지만 서울 도심 내 자투리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도 저희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물량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 도심 내 공공임대 공급이란 어렵지만 저희가 그 포기할 수 없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용산 정비창과 같이 이제 공기업의 토지를 활용해서 고밀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기 구로에 있는 오래된 1, 2층짜리 주민센터를 재건축해서 뭐 1, 2, 3층은 주민센터, 5, 6층은 지역 주민들 위한 수영장, 도서관, 그 위에 이제 공공임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를 복합 개발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1월달에 저희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영등포 쪽방촌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이상 이제 노후 불량 주거지를 공공이 들어가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쪽방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와 지역 주민들 위한 신혼부부 주택 등을 복합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서울시와 경기도 내에서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서울시는 주택에 대한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하고 그만큼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시 주택공사가 있고 시장님들께서도 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이제 경기도 내 이제 이런 다양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앞서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모델들을 경기도에서도 이 도내에 적용을 하면은 아주 좋은 주택들이 젊은 청년들에게 공급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대규모 골프장을 통한 주택 공급도 매우 단기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